자, 수익률을 나침판이 되어줄 주식 이야기 의제토크. 오늘은 제약바이오주 이야기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날아온 반가운 소식 덕분에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오랫동안 악재로 골머리를 앓았던 우리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 우리 정부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더욱 기대감을 끌어올린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이러한 호재들이 얼마나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 그리고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까지 우리 불기둥에 각기 가른 3인 3색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표현이 있습니다. EU 화이트 리스트.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화이트 리스트, 블랙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EU의 이 화이트 리스트 굉장히 생소한 저로서는 뭐 물론 세 분의 대표님들은 아시겠지만 생소한 어떤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바이오주 EU 화이트 리스트의 등재 영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향을 얼만큼 미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반향을 일으키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어느 분이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김동엽 대표님 먼저 하시죠. 그러니까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는 개념부터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비자를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느냐의 여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신 개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료 의약품이라는 걸 EU라고 하는 그 유럽 단일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관 절차라든가 검역 절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서 기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런 그 화이트 리스트에 등재가 되면 그 관련되는 그 제조 품질 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GMP라고 하는 서면 확인서에 대한 그 제출을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 소요 기간이 최소한 4개월 이상 단축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고요. 그야말로 그 의미는 EU 내에서 만드는 어떤 원료 의약품의 품질과 거의 대등한 위치로 우리나라 원료 의약품의 품질을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 쪽에 수출하는 원료 의약품 쪽 회사로 봐서는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찍 그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면에서 수출의 어떤 청신호가 열렸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뭐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세간의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이슈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강훈석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주 EU 화이트리스트의 등재 영향, 우리의 시장에 미칠 영향과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제약 바이오를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참 많으실 텐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목마름의 어떤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뉴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 화이트리스트란 뉴스 자체가 오늘 이렇게 딱 불거진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전, 2, 3일 전부터 계속 뉴스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에서는 종목들은 큰 반등을 보이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EU 화이트리스트는 우리 김 대표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료 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해서 제조 품질 관리 기준, 즉 GM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운영 현황을 직접 평가를 해서 유럽연합과 동등한 그런 어떤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원료 의약품 수출의 시에 요구했던 그 서면 확인서를 면제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4개월이라는 시간이 단축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여태까지는 6개국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호주, 일본, 미국, 이스라엘, 브라질 총 6개국이었고 국내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제 7번째 등재가 되게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인데요. 사실 의미로 본다라면 굉장히 미국과 일본 등의 제약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을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원료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에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일단 국내 증시에 지금 그동안 제약 바이오 종목들 소형주부터 시작해서 대형주 신라젠이라든지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수급면에서 실적은 둘째치고 어닝 시즌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수급면에서 소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정부 정책에서도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호재로는 작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 오늘 사실 코스닥 시장이 19포인트 정도 반등이 나왔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주를 이루고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들의 흐름을 보면 이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그럼 뒤따랐느냐. 사실 크게 수급이 유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건 들여다보면 반도체, 5G 관련주들, 비메모리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사실 상승을 되면서 상한가를 보이면서 시장을 끌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수급이 영향이 되면 워낙 저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꼭 이 뉴스,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뉴스라기보다는 워낙 제약 바이오가 어닝 시즌도 끝이 나고 저점이라서 단기적인 어떤 수급은 유입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반등은 영향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등의 흐름과 이 재료와 완전히 믹스가 돼서 이게 완전한 호재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조금은 영향력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더 수급을 우선시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김병전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으로 저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 EU 화이트리스트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화이트리스트의 등재 영향 이게 과연 우리 시장에 얼마큼 큰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지고요. 이게 도대체 얼마큼 큰 얘기인지 EU의 화이트리스트의 지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 무슨 얘기인지 한번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두 분께서 이제 다 말씀하셔서 할 그래요.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원래 세 번째 질문을 받으시면 참 같은 말씀하시면 안 이야기를- 해하시죠. 네. 같은 이야기를 제가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의미 자체는 사실 굉장히 남다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이 이제 전 세계 7번째로 이제 EU 화이트 리스트에 이제 이름을 이제 올렸다는 소식에 제약 바이오주 이제 수혜가 예상되어지고 세계 그 바이오 제약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주가에 당장에 큰 영향을 뭐 끼치거나 뭐 그렇게 이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EU 이제 화이트 그 리스트 등재 의미 이거 뭐 두 분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첫 번째로 이제 국내 업체가 유럽에 원료 의약품을 이제 수출할 시에 원료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면 확인서를 이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통관 절차가 굉장히 좀 간소화되고 수출 자체가 굉장히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약 한 뭐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한 4개월 정도 단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원료 의약품 운영 체제가 국내 제약사의 원료 의약품 품질이 EU뿐만 아니라 그 선진국과 동등하다. 그래서 여기서 선진국이라는 것은 미국, 일본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임을 이제 인정받았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이제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당장 원료 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수혜가 전망이 되어지나 또한 그 주가에도 당장 큰 폭의 어떤 상승이나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굳이 이제 그 EU 화이트 리스트 수혜주로 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한 세 종목 정도 뭐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뭐 제넥신이라든지 뭐 부강약품 이런 종목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여쭤볼 질문의 대답까지 다 한번 해주셨어요. 수혜 볼 종목까지 해주셨는데 이따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감은숙 대표님한테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에서 바이오 헬스 산업의 육성 의지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정부 정책으로 정부가 밀어주는 바이오의 앞날 물론 밝아지겠지만 이게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실 바이오주들이요. 그 한미약품을 시작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인보사 사태까지 아직 뭐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또 해결의 국면에 들어간 부분도 있고 아주 복잡했는데요. 정부에서 이렇게 의지를 갖고 바이오 헬스 산업을 밀어준다면 어떤 효과가 생길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발전할지 궁금해집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이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속적으로 조용해질만 하면 악재가 나오고 악재가 나오고 그렇죠. 하잖아요. 우리 시청자님들한테도 그렇고 전문가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과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악재가 우리가 사실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모르고 있었던 악재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사실 저희보다도 이 깊은 곳에 관여된 분들이 더 많이 자세히 알고 있을 텐데 과연 왜 자꾸 이렇게 조용할 만하면 하나씩 돌아가면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두들겨 패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잠잠해질만 하니까 마룻바닥까지 뜯어내면서 장부를 갖다가 끄집어내고 했는데 물론 투명한 어떤 그 기업 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좋습니다만 이 저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제발 다 알고 있는 악재인데 그냥 좀 잠잠히 좀 놔뒀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사실 해봅니다. 그러면서 과연 정부가 바이오 헬스 산업을 갖다가 반도체, 비메모리, 그러니까 비메모리,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요 3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올 4월에 정부가 육성을 해서 세계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의 헬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또 오늘 이런 이제 발표가 있으면서 셀트리온 회장이라든지 한미약품 또 녹십자셀 이런 대표들이 모여서 굉장히 으쌰으쌰하면서 R&D 자금까지도 더 확장을 시키고 또 이런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 바이오 산업을 반도체 먹거리 그 이상 가게끔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으쌰으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과연 정부가 이 육성의 의지를 밝혔던 내용들이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예전에 2015년도처럼 2015년도 제약 바이오들이 한미약품이 최고가를 치고 했을 때처럼 화랑장세가 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육성 의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사실 바이오 제약 종목들이 가려면 시장이 올라가야 합니다. 예, 시장이 상승 시장이 돼야 하고요. 또 코스닥 지수의 주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1위부터 한 20위까지 포진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들이 상승이 돼야지만 지수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이런 육성 의지를 밝혀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5월 말까지는 굉장히 변동성 장세이고 6월 달 중국과 미국의 G2의 무역 협정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정한 아직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과연 제약 바이오가 정부의 육성안만 가지고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코스닥 지수가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육성 의지의 발표 이 부분은 일단 접어두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의지가 있다라는 부분들 접어두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나 또 이런 종목들은 발표가 되자마자 또 수소차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급등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제약바이오는 전혀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제가 볼 때는 지수에 막히고 또 수급에 막히고 시장을 또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규모가 시가총액도 크고 덩어리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막혀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좀 제약 바이오를 들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얘기긴 하나 정부의 육성 발표 자체가 지금 어떤 시장의 단기적인 상승 목표가를 뚫고 올라갈 만큼의 시너지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대외적인 글로벌 악재들이 해소가 돼야지만 제약 바이오도 갈증이 해소가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방금 우리 강문숙 대표님이 말씀하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나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강문숙 대표님의 개인적인 견해 라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많은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했었으면 이걸 또 해야지 우리 시장이 또 그만큼 깨끗해지고 또 많은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않은 그런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때문에 뭐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 다시 한번 들고 계시는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니까. 그렇죠. 물론 저희도 안타까운 입장인데 어쨌든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우리 김병전 대표님께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바이오 헬스 산업의 육성 의지 발표. 일단 나라에서 조금 의지를 갖고 한번 가보겠다라고 야심차게 좀 얘기해 준 것 같은데 바이오주에 대한 앞날 어떻게 보시나요? 밝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바이오 제약사들의 어떤 실패 사례를 볼 때 밝게만 볼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정부가 바이오 이제 헬스 산업을 이제 적극 육성하겠다는 이제 의지를 밝혔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바이오 헬스 산업을 이제 반도체와 같은 이제 기간 산업으로 이제 육성하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바이오 이 헬스 산업을 이제 육성하겠다는 이러한 내용 자체는 사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지난 정부 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미 발표한 내용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신약이라든지 혁신형 의료기기 등 신성장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하겠다는 내용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체라든지 재생의료 등 미래 의료 기술을 발굴 육성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만 실현이 된다면은 바이오 헬스 산업이 이제 연평균 한 5.4% 정도 빠르게 좀 성장하고 있거든요. 세계 시장 규모도 2020년까지 약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 정책에 그대로 이제 시행만 되어진다면은 우리 그 바이오 제약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이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는 될 수는 있겠으나 자금이라든지 연구 개발 측면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녹록치 않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주가 부분에 있어서 당장 움직임을 줄 수 있는 큰 파급력은 아직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우리 김동엽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바이오 헬스 산업의 육성 의지 발표. 사실 바이오주가 힘들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인부사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바이오 헬스에 대한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한번 지원을 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정부가 밀어주는 바이오에 대한 앞날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뭐 제가 보는 견지로는 제약 바이오단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가치보다 가격이 훨씬 위에 있다라는 논리인데 2015년도 이후에 한 1, 2년 동안 그런 강한 슈팅들이 나오면서 산업이 미처 개화하기도 전에 가격적으로 시가총액적으로 이미 그쪽 산업이 발전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산업적으로 밀어주고 발전하는 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셔도 좋은데 주가적으로 같이 대응해 가지고 상관관계가 거의 100개에 가까운 정도로 같이 주가랑 같이 움직일 거냐 이거에 있어서는 조금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 입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리 주가는 움직여서 지금 오히려 산업이 웬만큼 공고화되고 발전이 되더라도 지금의 시가총액과 주가를 유지하기도 버거울 정도의 어떤 상태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 오늘 여러 개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민관 합동 간담회를 하고 으쌰으쌰 하는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어제 나온 기사를 보면은 최근 그 헬스바이오 관련된 펀드 34개의 1년 그 수익률을 보면 34개가 전부 다 마이너스거든요. 거기다가 15% 정도 내외씩 전부 다 우리 국내 헬스바이오 종목이 많이 들어가 있는 펀드는 전부 다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이 정도로 작년도 이맘때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약바이오 때는 굉장한 지원책이 나올 것처럼 그랬으나 또 1년이 지나고 나 보니 별 효과가 없었던 것처럼 정책과 산업으로는 굉장히 지금 익어가고 있는 제약바이오단의 어떤 길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주가랑은 좀 차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들이 더 탄탄해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되는 건 맞는데 주가가 지금도 그 여건을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거에 맞춰가지고 리레이팅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총상위 바이오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상위 바이오주들의 고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대형주 선호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회의 땅을 찾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김병전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좀 상당히 좀 이게 질문 자체가 좀 어렵긴 합니다. 좀 어렵긴 하고 네네. 각 제약사별로 다 나름대로의 어떤 장단점이 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제약 바이오와 관련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발점은 바로 이제 한미약품이에요. 한미약품이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이제 급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미 제약뿐만 아니고 코롱생명과학이라든지 바이로메드 지금 아마 사명이 좀 바뀌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올랐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바로 이제 라이센스 아웃 때문에 이제 그러한 주가 이제 급등 현상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이제 지난 1월에도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2015년 일라이 딜리 아주 글로벌 제약사 아닙니까? 여기가 체결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에 대한 계약 해지가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이 지금도 수사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코오롱 티슈진의 그 인버사 파문이 참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바이오 제약이 이제 성장성은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고 그러나 수익성은 단기간에 나오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것은 또 연구 개발비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개선은 대규모 기술 수출이 가능한 좀 대형주가 조금 유리하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질문이요. 시종상위 바이오주, 그래도 대형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기회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을 찾아야 될지에 대한 질문은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저희가 들어보고요.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자,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악재가 겹친 바이오주에 지금 호재가 나왔습니다. 뭐 EU 화이트리스트와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 의지 발표. 호재가 나오겠는데 그래도 아직도 불안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접근을 과연 바이오주에 해도 될지, 그러니까 대응 전략과 함께 지금 요럴 때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제약 바이오주들 뭐가 있을지 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동엽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뭐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뭐 그 느낌을 보면은 사실 제약바이오단에 어떤 식으로든 지금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면 제약바이오단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장에 지금 제약바이오단보다 훨씬 더 시장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훨씬 더 확실한 실적주들 개선이 되고 있는 업종들과 섹터들이 많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이 대시세를 냈던 2015년과 16년도의 제약바이오단에 대해서 많이 지금 소외를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거 말고도 새롭게 5배, 10배쯤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새로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대시세를 냈던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게 수급의 좀 소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약바이오단은 산업적으로 봤을 때 무르익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슈팅의 어떤 기회라든가 참여도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인 제약바이오단의 어떤 상승이 통으로 좀 이루어지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다만 아까 그 원료의약품과 관련된 뭐 수출이 좀 편해지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오늘 밤에 보면은 그 아스코라고 하는 미국 그 종양학회 관련된 초록이 발표가 되는데요. 역시 19년도에 참여하는 기업들 명단이 오늘 발표가 될 거니까 이따가 새벽녘쯤에 발표가 될 명단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아까 그 간담회에 참여한 대표 기업들 그렇게 좀 종합을 해보면 그래도 제가 뭐 종목 중에서 기업들 중에서 가장 제약바이오단에서 희망을 좀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역시 자주 말씀드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유한양행 정도가 가장 공통적인 그 분모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유럽 쪽에 원료의약품 수출하는 비중도 좀 제법 있고요. 오늘 실시된 경제 그 관련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간담회에도 대표 기업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아스코라고 하는 이달 말에 열리는 임상 종양학회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의 어떤 공통적인 이벤트에 공이 분모를 걸치고 있는 기업으로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오늘 이제 영업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예상치보다 엄청 안 나왔어요. 근데 이유는 대형 제약사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지금 R&D 비용을 한창 올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안 나옵니다. 그쪽에다 비용을 워낙 많이 투여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보면은 올 하반기 늦게나 내년도쯤 되면은 신약과 관련된 오히려 반작용으로서 신약과 관련된 파이프라인의 어떤 기술 수출 계약권은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관점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한양행 정도가 저는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다음 가문숙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상황이었던 우리 제약바이오주의 호재가 오랜만에 들렸습니다. 지금 과연 이게 접근을 해도 될지,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어떤 대응 전략을 취해야 될지,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무엇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이제 하나의 산업군으로 섹터를 잡으면서 우리가 산업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도입기가 있고 그다음에 성장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LED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처음에 이렇게 도입기가 됐을 때에는 주변에서 우리가 구할 수도 없고 그냥 상상만 하고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들이 꿈을 먹고 움직이기 때문에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도 2015년대에 한미약품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움직였었을 때는 정말 우리나라의 바이오들이 도입이 되면서 이렇게 정말 꿈을 먹었던 그런 바이오의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육성을 하긴 하지만 현재 그림 주가는 하락한 구간이지만 아직까지 어떤 매출이나 기업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실적이 나오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비교한다라면 주가는 아직까지도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산업 사이클에 맞추어서 지금은 성장기 에 돌입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경우이고 오히려 이게 나중에 임상, 2상, 3상을 다 거쳐서 매출로 발생이 되면서 실적과 연관이 될 때는 그렇게 실적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제약 바이오의 접근, 저는 이제 오히려 신규 접근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약 바이오 말고도 지금 단기적인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지금 저가이고 그다음에 순환매 흐름이 들어와서 기관 외국인들이 단기적인 수급으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제약 바이오를 위험을 무릅쓰고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지금 새로운 신규 접근은 제약 바이오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제 기보유하신 분들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이 많이 들고 계실 텐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종목들을 시총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쭉 돌려보더라도 어제부터 또는 오늘부터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시작된 대형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하락을 마무리하고 지수 흐름과 함께 키맞추기라든지 어느 정도 순환매 흐름은 나온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보유하신 분들은 현재가 저점이기 때문에 손절하지 마시고 좀 들고 가시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형주 쪽보다는 안정적인 매매를 나는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수급이 뒷받침된 대형주를 기술적 반등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큰 종목들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시장의 종목들이 굉장히 급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시장이 될 텐데요. 상한가도 굉장히 많이 속출이 되고 있습니다. 힘든 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소형주들의 흐름들이 매집이 된 종목들이 훨씬 더 재미나게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의약 관련주이면서도 바이오 기업이거나 하면서도 또 이런 반도체 사업들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인스코비 같은 종목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핀 신소재 관련주인데 그래핀 원료 고순도 흑연 생산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이기도 하고 바이오 관련 산업도 하고 있고 녹색 성장, 그린 에너지 관련 쪽 사업이기도 하고요. 주가도 지금 많이 하락한 구간이어서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비메모리 관련주, 또 그래핀 신소재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의약도 바이오 쪽으로도 영향력이 있고 또 차트의 흐름들도 매집의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세원셀론텍 같은 이런 소형주들이라도 오히려 대형주는 수급이 뒷받침이 돼야지 올라갈 수 있지만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어떤 매집의 형태만 갖고도 종목들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고 매집이 형성되어 있고 주가는 많이 하락했고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공략하시는 게 의약, 제약, 바이오들은 오히려 수익이 크게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가문숙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은 우리 김병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의 호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그래도 아직도 일각에선 불안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있는데 지금 과연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접근해도 될지와 그리고 접근을 한다면 어떤 대응 전략으로 나가야 될지 또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이제 그 질문 자체가 이제 뭐 제약 바이오 뭐 지금 이제 접근해도 될까 말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 전략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단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이제 바이오 제약이라는 것이 이제 R&D 이제 개발 기간이 좀 상당히 좀 길고 또 임상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그동안 보시다시피 많았지 않습니까? 뭐 한미약품 기술 해지라든지 뭐 코롱 티슈진 인보사 파문이라든지 아시다시피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산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이제 사실 이제 이러한 내용 때문에 많이 이제 매매가 바이오 제약에 대한 매매가 다 상당 부분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정부의 그 바이오 헬스 육성 정책이 있었으나 단기간 우리가 이게 이제 기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연구기간, 또 자금도 많이 투입이 되고 단기간에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업종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바이오 제약 업종은 매매를 이제 자제하는 것이 맞고요, 절제하는 것이 맞고요. 뭐 굳이 이제 한다면은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의 움직임 특징이 뭔가 하면 실적주 아니면 바로 이제 성장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실적이 뒷받치는 종목 위주로 바이오주를 하신다 하더라도 실적이 뒷받치는 종목 위주로 하시되 단기적으로는 큰 수익을 내시기가 힘들 거예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뭐 그러한 종목을 이제 굳이 이제 본다면은 좀 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부광약품이라든지 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간에 좀 상당 부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 접근하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